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의 이야기입니다. 짐은 곧 국가다. 대표적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한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그의 어린 시절 그리고 수많은 업적들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때는 1648년, 약 30년간 유럽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참혹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아니, 대항해 시대의 영광이 어디로 간 거야? 우리 스페인이 이렇게 추락하다니. 괜찮아. 나도 추락했어.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의 균형은 크게 바뀌었는데요. 오랜 강자였던 대항해 시대의 영광,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은 확 약해졌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다 리슐리의 추기경님 덕분이라고. 당시 강력한 프랑스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요, 물론 인구도 많긴 했지만 프랑스의 리슐리의 추기경과 국왕 루이 13세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루이 13세가 말합니다. 아들아, 야, 루이 14세. 너 그렇게 예의 없이 하지 말라고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어. 저런 놈이 왕이 된다니. 내가 꼭 버릇을 고쳐놔야지. 루이 13세는 프랑스의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요,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루이 14세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루이 14세가 5살 때였습니다. 루이 13세 왕이시여. 이렇게 빨리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아드님이 고작 5살이라고요. 루이 14세가 고작 5살 때 아버지 루이 13세 왕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5살에 프랑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그가 직접 통치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왕이시여, 제가 정치를 대신 하고 있겠습니다. 어서 자라 주시옵소서. 대표적으로 마자랭 추기경이 어린 루이 14세를 대신해서 프랑스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15년 뒤, 이제 마자랭 추기경까지 죽다니. 우리 프랑스의 운명은 끝인 건가? 1661년 루이 14세를 대신해서 프랑스를 이끌던 마자랭 추기경마저 사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정치인들은 혼란스러워했죠. 그러던 중에요, 23살의 청년이 된 루이 14세 왕이 동요하는 정치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잘 들으시오. 이제부터 프랑스의 모든 일은 내가 직접 관리 감독할 것이오. 그러자 한 성직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리슐리의 추기경도 죽고 마자랭 추기경도 죽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나 루이 14세를 믿으시오, 대주교. 라고 루이 14세 왕은 자신있게 말했지만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은 그의 자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루이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프랑스 여건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내가 결정할 것이오.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프랑스의 시민이 될 수 없소. 자, 이렇게 루이 14세 왕은 누가 프랑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여권을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루이 14세가 꽤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후 루이 14세는 자신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이곳 파리의 궁전은 나와 어울리지 않다. 저곳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궁전의 이름은 베르사유 궁전이 될 것이다. 루이 14세는 왕이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약 30조 원에서 40조 원이 들어가는 대공사였죠. 그리고 당시 완성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하던 시종만 한 200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자, 언뜻 보면 루이 14세 왕은 베르사유 궁전 수많은 시종들을 부리면서 사치만 했던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루이 14세 왕이 말하죠. 여봐라, 저 가난한 화가를 도와주거라. 아, 그리고 저 시인에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루이 14세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해서 화가, 시인 등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돈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투자 때문에 예술을 하는, 또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프랑스어가 필수 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 예술에도 큰 투자를 했던 루이 14세는 우리 프랑스는 이제 독일을 공격할 것이다. 군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꽤 많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독일을 공격해서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을 프랑스의 영토로 만들었고요. 또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승리해서 루이 14세 본인의 손자를 스페인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때에는 스페인이 프랑스에 속해 있는 나라였죠. 강력한 왕권, 예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수많은 전쟁. 루이 14세 왕은 5살 때부터 76세까지 무려 72년 3개월을 프랑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프랑스 재정이 엉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고요. 그리하여 루이 14세가 죽고 몇십 년 후 프랑스에는 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루이 14세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루이 14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술, 전쟁, 그리고 강력한 왕권에 있어서 프랑스의 발전을 이룩한 왕이었는데요. 조금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는 한동안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웃나라 영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영국의 혁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딩몬이었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